누가 언론을 공기라고 했습니까? 오늘 언론은 공해가 됐습니다. 미디어계의 민낯, 그동안 우리만 밝혀낸다고 했는데 요즘 미디어계가요 스스로 민낯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셀프 세수를 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미디어 비평지로서 국내 최대 권위지인 미디어오늘의 민동기 편집국장, 요즘 감회가 어떻습니까? 제가 기자질을 왜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참 할 말을 잃게 됩니다. 예. 그 취재 기자도 진도에 지금 가 있는데요. 예, 우리 이재진 기자가 그렇습니다. 방금 또 이강윤의 오늘에서 또 현지 상황을 전해줬습니다. 네. 근데 이제 가서 도착하자마자 저한테 전화를 했는데 네. 첫 마디가 그거였습니다. 예. 분위기 살벌합니다. 잘못 움직이면 몇 대 예.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오늘 낮에 제가 또 우리 국민TV 곽보아 PD가 또 현지에 나가 있거든요. 네. 곽보아 PD에게 현장 분위기 물어보니까 똑같은 말을 합니다. 살벌. 살벌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눈에 실종자 가족들이 정말 살벌한 분위기를 정말 내고 있어가지고 실제로 지금 시신이 발견된 안타까운 우리 유족분들도 이 분노함을 참을 수 없는 그렇죠. 상황입니다. 예. 제가 얼마나 살벌한지 팩트를 말씀드릴게요. 우리 이강윤 여러분은 지금 전언만 들으시고 네. 살벌이라는 형용사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예. 팩트가 있어야 얼마나 살벌한지 아시잖아요. 예. 조금 전에 이재진 기자가 네. 나하고 인터뷰하면서 전해준 건데 예. 팽목항 앞에 이렇게 천막을 하나 쳐놨대요. 예. 기자 선수들 가서 수첩들 쪼그려가 앉아가지고 적고 그럴 거 아니에요? 예. 좀 오보에 화가 났던 어느 강골 시민께서 실종자 가족 중에서 그 기자의 핸드폰을 뺏어가지고 예. 바로 앞에 있는 바닷물에 던져버렸대. 오. 실제로 이거는 이재진 기자가 저한테 보고도 실화, 한 겁니다. 실화야, 실화. 예. 그러니까 그만큼 불신과 분노가 네. 이제 언론에게도 표출이 되는 것이고, 네. 물론 또 그 대리 표출도 있을 수 있지만, 예. 옛날에 KBS나 MBC 애들이 취재 현장에서 우리는 특정 일보의 취재를 거부한다. 예. 이렇게 해서 문제 있는 아이들만 페널티 당했던 그걸 넘어서서 예. 언론 전체에 대한 불신과 분노 수준에 이르렀다는 거는 요번에 우리 보도 양태, 네. 보도 행태, 예. 내용, 자세 이런 것들 총체적으로 짚어봐야 돼요. 네. 안전대책뿐만 아니고 예. 언론 종사자들도. 예. 일단 광고 듣고 와서 도대체 왜 언론이 총체적 불신의 대상이 됐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함께하고 계시는 방송은 민동기 김용민의 미디어 토크입니다. 지상철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강화대교 앞에서 개념 부부가 만드는 개념 곰탕 연지연 곰탕. 연지연이란 가마솥의 장작불로 온종일 구워내는 곰탕을 서로 나누어 이어지는 인연이란 뜻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조합원 여러분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곰탕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이며 7팩 이상은 무료 배송으로 드립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대교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체 주문 예약 및 포장 주문 전화번호는 010-7252-1114, 010-7252-1114, 031-989-9968. 조합원 단체 예약은 10% 할인해드립니다. 포장 판매 금액의 10%는 국민TV 후원금으로 쓰입니다. 국민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하여튼 경황이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지금 세계적으로 외신들이 톱뉴스로 다루고 있는 대한민국의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일단 우리 민동기 국장,
왜 이렇게 기자들이 현지에서 어마어마한 그런 불신을 넘어선 적대를 받고 있습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예. 제대로 보도를 안 하기 때문이죠. 제대로 보도를 안 한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네. 그 실종자 가족들이 그 진도 현지에서 예. 구조 현황이라든가 이런 거를 직접 현지에서 보고 있잖아요. 예. 근데 그게 얼마나 더디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게 그 가족들인데, 예. 그럼 그런 게 보도가 제대로 되고 또 정부의 미온적 대처에 대해서도 질타를 하고 예.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근데 다시 한번 상기를 해보십시오. 초반에 네. 계속 뭐 구조작업 잘 되고 있다는 식으로 보도가 나갔었어요. 뭐 300몇 명이 구조됐다. 그렇습니다. 그것 자체가 일단 오보로 출발을 했고요. 예.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언론의 첫 출발 자체가 예. 저는 굉장히 상징적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물론 네. 그렇게 발표를 한 이 정부 당국에도 문제가 있습니다만, 예. 그걸 그대로 그냥 보도를 해가지고 처음에 예. 대형 오보로서 출발을 한 거예요, 지금 언론이. 예.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그렇게 대형 오보를 냈으면 예. 뒤에 후속 취재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예. 계속 언론은 정부라든가 네. 해경이라든가 예. 이런 대책본부에서 발표를 한 것을 예. 그냥 그대로 발표를 하는 거죠. 검증 없이. 그러다 보니까 네. 같이 오락가락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현지에 있는 실종자 가족들은 예. 너무나도 정부가 미온적으로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거기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데, 예. 뭐 산소 투입이라든가 이런 것도 안 하고 있다는 거를, 예. 못 하고 있거나 안 하고 있다는 거를 예. 눈으로 직접 보고 계시는데, 네. 방송 화면에서는 예. 계속 투입이 되고 있다. 뭐 구조 작업 선체에 중이다. 들어갔다느니 그렇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계속 보도가 나오니까 예. 그걸 보고 있는 실종자 가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당연히 눈이 뒤집어지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해경이나 정부가 이 상황을 자기들에게 유리하도록 계속 뭐 윤색을 하고 있는데, 왜곡을 하고 있는데, 그걸 검증 없이 그대로 받아서 내보내고 있으니 이 언론들 이 뭐하는 놈들이냐. 더더군다나 예. 현지에서도 그렇게 제대로 보도를 안 하고 있는데, 예. 현지가 아닌 예. 흔히 말하는 유력지의 어떤 인터넷.com 그리고 인터넷 언론들은 예. 어뷰징이라고 하죠. 예.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그런 어뷰징 기사들을 막 남발하면서 네. 어마어마한 불신을 자초를 한 거죠. 정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민망할 정도의 어뷰징 기사들이 많았어요. 보험 네. 기사도 사실은 그런 어뷰징 일보들의 그렇죠. 이런 농간에서 나온 것이고, 또 어떤 거는 무슨 재난 관련한 영화 이런 거 소개하고, 이 미친놈들 아니에요 이건 진짜. 앞거는 인터넷 매체인데요. 예. 그 SKT에서 이번 재난 관련 그런 예. 지원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뭐 이제 사고 현장 부근에다 임시 기지국을 만든다느니 뭐 이런 거. 그렇습니다. 예. 그걸 이제 보도 자료를 뿌렸겠죠, 보냈겠죠. 예. 그러면 그냥 적당하게 그냥 단신성으로 이렇게 쓰면 되는데, 예. 제가 봤을 때 그걸 쓴 기자보다 그 예. 제목을 단 데스크의 책임을 전 물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기자가 직접 제목을 만들 리는 없습니다. 없죠. 철저하게 그건 데스크가 어뷰징을 생각을 하고 제목을 붙인 건데요. 예. 잘생겼다 그거 있잖아요. SKT. 예. 그거를 그 제목에다가 붙인 거예요. 예. 정말 참. 그러니까 그걸 보고 계신 실종자 가족분들은 무슨 생각이 들겠냐고요. 예. 우리 곽보아 PD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체육관 안으로 진입하기가 쉽지 않다. 뭐 워낙에 지금 뭐 분노가 극에 달하신 형편이기 때문에 현재 있는 몇몇 사진 기자들하고 취재 기자들하고 예. 미디어오늘 내려가 있는 취재 기자들 얘기를 종합을 해보면은요. 예. 정말로 이건 과장된 어법이 아니고요. 예. 취재 수첩 들고 다니는 사람들하고 네. 카메라 들고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 진짜 맞는답니다. 예. 맞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래요. 그러니까 기자에 대한 불신이 예. 어마어마한 거죠, 지금. 방금 이강윤 선배가 얘기한 것처럼 핸드폰 집어 던지잖아요. 네. 그 정도랍니다, 지금 진짜로. 이게 왜 그러냐면 네. 저도 뭐 사회부에서 10년 우리 이강윤 선배께서는 대표적인 그
그 재난 취재 어떤 거 하셨습니까? 산풍대. 아하. 산풍대 갔죠. 예. 그리고 구럽도 안면도 핵폐기장 반대 군청을 점거한 사건이 있었어요. 네. 92년인가. 2003년. 아니. 처음에. 90년도 처음에. 92년인가 1년인가 네. 그래요. 예, 그때 내가 예. 내 바로 밑에 들어온 안모라는 지금 동아일보에 보자. 저기 그 개 사스마리를 데리고 갔는데 밤에 네. 딱 도착했더니 와, 이 야간에 그 횃불 정도가 아니고 이렇게 막 사람들이 군청 마당 안에 불을 질렀어요. 네. 쫙 쌓아놓고 나무. 네. 방화가 아니라 이제 시위적 그 밤에 불이 주는 그 원시성, 강렬함 이런 건 어마어마하던데. 예. 그건 서울에서 상식적으로 무슨 취재 준칙 뭐 예의 있게 취재한다. 타지에 비해서 어떻게 야마를 잡아서 특종을 이런 건 완전히 사라지는 거야. 그 현장에서. 그렇죠. 산풍은 이제 또 많이 달랐죠. 그런데 뭐 좀 옛날 회고담 하자는 게 아니고 제가 뭐 이제 제 이름을 내건 프로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뉴스 워치를 꼼꼼히 하게 되잖아요. 예. 오후 5시 반에 시작하니까 아침 상황부터 뉴스 흐름. 그런데 네. 이번 이 사고의 경우는 정말 일부러 이렇게 하려고 해도 우왕좌왕 엎치락 뒤치락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리고 과연 대한민국이란 나라에 공적 시스템이 있기는 있나, 작동을 하고 있나를 너무나 서글프고 처절하게 체험하고 있는 3일째인데, 예. 자기 지금 생자 같은 자식을 그 시커먼 바다 커다란 괴물 같은 배 안 어딘가에 이게 희망 고문이란 말이야. 에어포켓이 있다면 아예 그냥 전원 수장되었다고 생각해버리면 차라리 빨리 시체라도 수습해서 아이고 내 새끼 내 곁에다 이럴 텐데 그렇죠.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는 데다가 산풍 때는 없었던 SNS에서는 뭐 중학생 아이들이 장난도 치지 뭐 문자가 왔대느니 그러면 예. 비정상 극도의 흥분 상태에 빠진 부모들은 지푸라기라도 하나라도 잡고 싶은 마당인데 문자 메시지로 뭐가 왔어. 그런 일 있었잖아요. 자기 남편이 뭐 샀다는 신용카드로 뭐 사면 오잖아. 예. 네, 오죠. 그게 부인한테 왔으니 그 부인은 그 문자를 그거는 조작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 금융기관에서만 발송이 가능하니까 어젯밤에 있었던 일이에요. 예. 일테면 체육관 안에 예. 엄마 이게 뭐야? 우리 남편이 뭐 샀나 봐. 문자가 왔어. 그럼 어딘가에 살아있다는 뜻 아니야? 예. 그러면 삽시간에 1000명이 모여있는 진도 체육관 안에 쫙 퍼질 거 아니에요. 그 심리적 동요. 근데 첫날부터 아까 우리 민국장이 얘기했지만 전원 구조 300 몇 명 구조 그게 갑자기 107명? 그럼 200명이 어디로 가버렸냐고. 20명만 해도 이거 어마어마한 참사인데. 그렇죠. 그러니 우리 평상시에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상상력이나 감내력을 완전히 넘어서 버린 거죠. 그런데 정부의 태도는 어땠습니까? 우왕좌왕 우리보다 더 한심했잖아요. 예. 그러면 이 실종자 가족들이 극도로 흥분해 있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방문했던 누구 기자들이야 정말 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거기 가서 묻고 다니고 돌아다니지. 예. 관리들 같으면 무서워서 함부로 못 가요. 예. 테러 당할까 봐. 그렇죠. 기자들 참 이번에 잘못한 것도 많지만 이런 걸 겪어가면서 특히 주니어 기자들 예. 배워야 돼. 몸으로. 예. 재난보도 준칙 눈으로 읽지 말고 이번에 가서 느끼면 된다고. 혼나면서 한국 기자협회에서 만든 게 있어요. 있어요. 예. 어제 읽어드렸잖아요. 예. 대구 참사 보도. 제가 예. 좀 이따 읽어드릴게요. 다시 한번. 예. 몸으로 느끼고 데스크들도 많이 반성해야 하고. 오늘 KBS에서 보도된 것인데요. KBS에서 어제 아침에 방송된 내용인데 우리 게시판에 어떤 애청자분이 링크를 해주셨네요.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단 한 명이라도 더 구하기 위한 긴박한 사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짙은 어둠 속에서도 군과 해경은 조명탄과 서치라이트를 밝히고 야간 수색 작업을 벌였습니다. 해경은 해경특공대와 잠수부 등을 침몰선 내부로 투입해 수색 작업을 벌였으며 선체 내부 수색에 필요한 중앙산소 공급장치 등을 갖춘 청해진함과 평택함이 사고 지점에 도착해 구조 활동에 착수했습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저체온증이나 산소 고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고 일부 실종자 가족들은 당국의 보다 신속한 대응을 요구하며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구조자들이 도착할 이곳 진도
팽목항에는 구조 인력 지금 구조 상황이 아주 긴박하고 또 현장 상황도 좀 더욱더 안 좋아지고 있는데요. 뭐가 안 좋아져? 현장 상황이 뭐가 안 좋아져? 저희가 지금까지 얘기한 예. 이게 저희의 얘기였잖아요. 예. 지금 저렇습니다, 분위기가. 그래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 방금 들으신 내용이 어제 굿모닝 대한민국이라는 KBS ETV 아침 프로그램. 그 현장에 이제 리포트를 한 거예요. 여기가 어디냐면은 이 진도 팽목항. 지금 네. 이재진 기자가 나가 있고 또 국민 TV 우리 PD들이 나가 있는 현장인데 그 사고 현장에서 접안할 수 있는 첫 번째 항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게 지금 KBS 텔레비전을 통해서 나간 방송이 된 겁니다. 거예요? 나간 겁니다. 그 욕 이런 것들까지 다. 왜냐면 어떻게 그걸 막아요? 저 프로그램이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걸 막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렇게 끄는 거죠, 중간에. 예. 근데 지금 그 리포트를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구조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걸 계속 읽고 있으니까 여기에 격분하신 거예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예. 안 하고 있는데. 실종자 가족들이 보기에는 전혀 안 하고 있는데 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굉장히 분노를 하신 거죠. 그리고 자기들 눈 앞에서 왜곡을 자행하고 있는 거잖아. 그렇죠. 말이에요. 그러니 예. 저런 극렬한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냥 취재는 해가고 자기 스튜디오에 가서 기사를 따로 야마를 써서 이렇게 해서 내보내면 자기 손 밖에 벗어나 있으니까 그걸 보면서 말도 안 돼. 정말 저렇게 왜곡할 수 있는데 내 앞에서 사실 달리 말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해가 가죠. 제가 우리가 좀 뜨거웠나요? 네. 여기 주로 청취층이 어떻게 됩니까? 다양합니다. 이강윤의 오늘을 듣는 청취층입니다. 네, 그렇습니까? 그 청취층이 그대로 오신다고 보시면 돼요. 예, 네. 아까 제가 클로징을 제대로 못해서 조금 면구하고 그랬는데 다음번부터는 시간 잘 지키겠고요. 2003년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 후에 예. 그때도 정말 아비규환이었죠. 사고뿐만 아니라 취재도 그랬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한국기자협회가 즉 현업에 종사하는 직업인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만든 재난보도 준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확히 11년 전에 만들어졌네요. 언론 종사자, 언론인이 되고자 하는 자, 언론에 불만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 함께 들어주시죠. 1. 인명구조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취재할 것. 2. 위기 상황에 대한 심리적, 정신적 불확실성을 감소시키는 데 주력할 것. 3. 불확실한 내용은 철저히 검증해 유언비어 확산을 억제하는 데 기여할 것. 4.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인터뷰 강요 금지. 5. 근접 촬영 자제. 6. 자극적 장면 보도 금지. 7. 수집된 정보의 해당 전문가 검증 필수. 8. 생존자 및 사상자의 신상 공개 자제. 그리고 부칙으로 예. 데스크는 일선 기자들에게 무리한 취재 지시를 내리지 말자. 이거는 뭐 신사협정 같은 거죠. 강제하긴 힘드니까. 예. 일선 기자들에게는 이 아래 다음에 상기 제가 읽어드린 8개 사항을 했어요. 그리고 외우기도 어렵지 않고 외울 필요도 없어요. 읽어보면 너무나 당연해. 고등학교까지 교육만 받으면 다 수긍할 수 있고 지킬 수 있는 건데 하나도 안 지키네 이번에 보니까. 그렇지. 그렇죠. 하나도 안 지켜. 딱 들어가는 순간 이런 게 있는지도 잊어버리고 이건 바로 휴지통이에요. 참. 종편들이 하나도 안 지키는 걸 종합 선물 세트로 보여주고 있어. 종편들이. 각 방송사마다 나름대로 준칙이 있더라고요. 예. 근데 그걸 이번에 지금 취재를 하고 있는데도 무용론이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죠. 예. 있으면 뭐 하냐는 거죠. 있으면. 현장에서 전혀 지켜지지가 않는데. 이게 저는 그래서 오늘 아까 그 우리 민동기 국장한테 만나자마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속보 경쟁을 하지 말자는 신사협정을 한번 언론사끼리 한번 맺어보면 어떻겠는가. 근데 그럴 리는 없을 겁니다. 없을 거다. 예. 이거는 가능성이 아주 희박한 어떤 제안이죠. 예. 이게 참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이제 사회부장을 끝으로 예. 언론사 현업을 떠났는데, 뉴욕타임스나 워싱턴 포스트 같은데, 경찰서 출입기자, 이른바 사스말이라는 게, 예. 그거 몇 명쯤 될 것 같아요? 보통 우리 한국의 사회부, 그러니까 한국의 뭐 서울에 신문사 본사를 두고 있는 이른바 10개 신문, 조중동 어쩌고저쩌고, 10개의 사회부 기자들이 사회 1, 2부 합쳐서 40명에서 50명쯤 그렇죠. 되죠. 예. 정치부보다 많습니다. 그렇지. 많습니다. 사회 네. 1, 2부 합치면. 네. 이제 시청하고 저 지방 저기 하는 사회 2부 빼더라도. 전국부 빼고. 네, 전국부 빼더라도 사회 1부만 해도 30에서 40명 된단 말이에요. 예. 그 중에 사건팀이 몇 명이 될 것 같아요? 그 서울시경의 그 캡이 있죠. 그러니까. 캡이 그 책임자고. 그렇지. 한 10명 넘지 않을까요? 그렇죠. 최소한 10명이면은 너무 빠듯해. 예. 한 12, 3명이 돼야 그렇죠. 라인을 움직이고 뭐가 뻥 터졌을 때 별동 타격대로 한두 명 보충할 수 있다고. 시내 경찰서, 대학, 병원 뭐 그렇지. 이런데. 그러니까 라인 이른바 나와바리 따질 때 예. 마포 라인, 뭐 강남 그렇죠. 라인. 예. 할 때. 네. 그런데 뉴욕 타임스나 워싱턴 포스트는 사건 담당 기자가 한 명이야. 왜 그러냐? 경찰서 우리는 무식하게 돌잖아요. 새벽 4시부터. 그렇죠. 예. 영안실 돌고 어디 돌고 막 이런다고 해서 보고하고 깨지고. 네. 거기는 도는 게 없어. 거기라고 그럼 밤에 사건 사고 안 일어나나? 유명한 사람 밤에 안 죽나? 네. 그런데 게시를 해버려요. 이를테면 뉴욕 뭐 맨하탄을 관할하는 무슨 폴리스 스테이션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거기 뷰레틴 보드라고 그래갖고 프레스 보드가 있어. 그래서 아예 거의 기사를 써놔 걔들이. 그러니까 육하 원칙 팩트를 다 담아갖고 안무개가 뭐 술 마시고 가다가 어떻게 됐다. 뭐 유명한 사람이 어떻게 해서 죽었다. 네. 뭐 이런 거. 예. 그럼 그냥 그것만 보고 쭉 적어. 그러니까 그거를 위해서 경쟁하지 않아요. 네. 그건 이미 공지에 보도 자료 같은 거야 일종의. 우리는 형사한테 막 형님 뭐 술 한잔 하고 그렇죠. 예. 보잖아. 쓰레기통 뒤지고. 그래. 이렇게. 그걸 안 하니까 기자들이 기획을 하는 거야. 그 시간에. 어? 기본적으로 놓여있는 로우 머티리얼을 놓고 이걸 어떻게 야마를 잡아서 기획 기사를 쓸까. 그러니까 불필요한 시간을 없애주는 건데. 야마는 이제 주제, 핵심 뭐 이런 걸 아, 말하는 거죠. 미안합니다. 야마는 말씀 안 하죠. 죄송합니다. 아니, 별 말씀. 이제 언론 동지들 만나니까 갑자기 옛날 말이 막 튀어나오네. 업계 용어가. 그럼 우리도 그런 거는 한번 시도해 봄직해요. 왜냐하면 지금 언론사들 사주들이 다 인건비 때문에 골머리잖아. 예. 왜 그 불필요한 경쟁을, 그게 말이에요. 60년대 때 이 유죄거든, 남아있는. 그렇죠. 지금 언론 취재 환경이 인터넷으로 확 바뀌어버렸는데 왜 방식은 그걸 하냐고. 예. 그리고 그걸 기획 파트로 돌리거나 새벽에 애들 그렇게 고생 안 시켜도 되고. 네. 그 대신 예. 이게 있어야 돼. 한국의 경찰이 축소나 이런 걸 할 가능성이 있어.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우리는 뭐 그런 식으로 뭐 뷰틴 보드라고 했나요? 블랙틴 보드. 예, 이거를 만약에 한다고 쳐봐요. 이게 틀림없이 얘네들은 뭔가 사실을 얘기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손을 댈 그런 거라고. 의심이 있어 항상. 그래, 그렇죠. 이게 지금 저 인터넷에 막 SNS에 미확인 그런 정보들이 나도는 것도 실은 지금 정부 발표, 해경 발표 못 믿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문제인 거지. 그렇죠. 무조건 감추고 보자. 예. 신문에 나서는 좋을 게 하나도 없다라는 이 관료들의 1800년대식 사고방식. 예. 이것 때문에 그게 안 되는데 네. 미국은 뭐 이제 우리하고 문화가 다르긴 하지만 네.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뭐 누구 언론 주무장관이 그거 한번 확실히 밀어붙일 필요 있어요. 네. 박근혜 정부에서는 힘들지 않을까요? 아니, 지금 언론도 문제긴 하지만 정말 그 대책본부라든가 이런 해경이라든가 이런 데서 사고 중간 상황 발표하는 거 보면은 예. 이강윤 선배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정말 화딱지가 나잖아요. 그럴 거면 브리핑을 왜 합니까? 확인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확인 중입니다. 저도 그런 브리핑 저도 합니다. 저도. 예. 나오질 말든가. 뭐하러 나와가지고. 왕자왕. 확인한 다음에 알려드리겠다고.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럼 뭐하러 왔냐고. 그러니까요. 브리핑룸에 왜 왔냐고. 아니 도대체 정부와 해경은요. 구조도 안 하고 정보도 안 주고 아니 그리고 또 우리 저 실종자 가족들이 진도체육관 왔을 때 아무것도 없었대요. 예. 아니 도대체 맞습니다. 뭐 하는 거야 지금 월급 받고 예. 세금 받아서. 아니 그러니까 생각을 해봅시다. 오늘만 하더라도 갑자기 오전에 예. 그 세월호 선체 진입에 성공했다는
기사가 막 떠요. 예. 그게 연합뉴스가 제일 먼저 보도했어요. 연합인가요? 예. 아무튼 뭐 YTN이라는 얘기도 있고 예. 아무튼 그걸 떴는데 현지에서 보면은 예. 그 얘기를 들어보면 예. 그게 확인이 안 되는 내용인 거예요. 현지에 있는 그 취재진들 얘기를 들어보면 예. 확인이 정확하게 안 돼요. 예. 그러니까 현지 상황은 이재진 기자 얘기도 예. 중군 안방입니다. 뭐 통일된 어떤 그런 발표가 없다는 거예요. 어디서 대충 듣고 그냥 그 그러니까. 기사화한 거구나. 그래서 이상하다고 생각을 해서 예. 제가 이제 취재 지시를 했죠. 예. 이거 확인해봐라. 이상하다. 예. 그래서 확인해보니까 예. 저희는 해경 본청에다가 확인했거든요. 예. 이게 문자가 지금 왔는데 연락이 왔고 보도도 이렇게 나오는데 어떻게 된 거냐. 예. 본청에서 바로 확인해줍니다. 예. 아직 진입 성공 못했습니다. 오케이. 그럼 이거 뭡니까? 오보입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아주 간단한 의심과 예. 이상하다. 현지에서 이런 게 계속 안 도는데 예. 꼭 확인만 해보면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때까지 어마어마한 기사가 양산이 됐죠. 선체 진입 성공했다고. 휴대폰이 바다에 그냥 던져졌나?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거를 또 실종자 가족들이 한번 봤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 억장이 휴대폰 무너지지. 던져버리죠. 진짜 휴대폰 던져버려요. 진짜. 아, 이거 정말. 아니 그리고 KBS가 선체에서 시신이 뒤엉켰다. 그러니까요. 발견. 대표적인 오늘을 뒤흔든 오보. 아주 이거 말이에요. 네. KBS 보도국장 사표 써야 됩니다. 심각한 거죠. 보직 해임 정도가 아니라. 사표 써야 되죠. 이 얼마나 많은 혼란을 야기한 거예요. 예. 지금 그 MBN에 나온 여성 민간 다이버의 그 한마디도 지금 막 혼란을 이렇게 해놨는 벌집을 쑤셔놨는데 예. KBS는 아주 국가재난방송이에요, 그래, 거기가. 국가재난방송이 시커멓게 자막에다가 아주 확신을 가지고 더블 쿼트로 딱 보도를 했어요. 그러면 예. 그걸 보았을 때 실종자 가족들 어땠겠어요? 순간적인 패닉 정도가 아니잖아. 이제 다 그렇죠. 끝났구나. 그렇죠. 그리고 3일 동안 그럼 뭐 했니라는 화살은 전부 다 청와대와 정부로 갈 수밖에 없어요. 네. 한국방송공사가 저지른 예. 그 대형 오보 때문에. 음. 그러면 그 오보를 KBS는 오늘 어떻게 수습했습니까? 이건 미디어 오늘 민동기 국장이 추적을 해봐야 되죠. 계속 해봐야죠. 그래. 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사과 방송으로 넘어갈 일이 아니라니까. 지휘 개통 개선 체계를 작업을 밟아가지고 심리적으로 미친 영향 이런 거에서 KBS 보도국장이 어떤 상징적인 인사 조치를 해야 앞으로 이런 일을 그나마 제어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그 말씀을 덧붙여서 지난번에 JTBC가 아주 부적절한 질문을 해가지고 손석희 사장이 대신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KBS 이런 오보는요. 저는 거의 어마어마한 이 책임을 져야 되는 사안이거든요. 앞서 것은 쓰리려고 과연 하면 이건 말로 없느냐 말로 없느냐. 저는 진짜 과연 오늘 9시 뉴스에서 KBS가 이 건 가지고 사과를 할 것인가? 요거부터 일단 지켜보려고요. 네. 처벌을 해야 된다니까. 이건 사과로 제가 끝날 봤을 일이 때 아니다. 사과로 끝날 일도 아닐 뿐더러 정말 KBS가 사장이 나와서 이건 진짜 그럼요. 예. 예. 박근혜 대통령이 그 실종자 가족들이 있는 그 진도 실내체육관을 갔잖아요. 예. 그 머니투데이 기자인가? 그 사람이 트위터에 올린 글에 따르면 이것 때문에 한 3시간 정도 구조 작업이 멈췄다. 이런 글이 올라왔어요. 지금 그거 지웠다고 하대? 방금 저희가 그래서 취재를 좀 했습니다. 들어보니까. 예. 그러니까 해보니까 예. 그 트윗 글을 올린 머니투데이 기자가 예. 미디어오늘 취재 기자한테 조금 와전된 것 같다. 네. 라고만 얘기를 해서 예. 저희도 이제 당사자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 좀 그런가 보다라고 이제 받아들였는데요. 근데 그런 주장이 사실인지 아닌지와는 별개로 예. 대통령이 떴다? 그 모든 것들이 다 올스톱이 된다는 거는 상식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 주장은 예. 실종자 가족들이 예. 그때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진도실내체육관에 오기 전에 예. 항의를 하면서 나온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든 공무원들이라든가 이쪽에 내려온 장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네. 대통령이 온다고 하니까 예. 의전 경호한다고 예. 구조는
뒷전이 됐다. 네. 이게 그 실종자 가족들이 음. 기자들하고 그때 당시 장관들하고 막 항의했던 그런 내용 중에 하나거든요. 예. 그게 유튜브 동영상을 보시면 나와요. 그게. 이광윤 선배님, 이제 방송에서 자꾸 선배에서 죄송합니다만은 저희가 맞아요. 후리하게 얘기를 하다 보니 그렇습니다. 우리 이광윤 평론가께서 보시기에 예. 또 사회부장까지 하셨는데 대통령이 뜨면은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통상 일단 경호와 의전 네. 이것 때문에 좀 긴장 분위기가 조성이 되고 예. 정보의 공개 범위도 확 줄어들고 그다음에 각하의 동선이 사전에 공개되면 안 되죠. 경호에 또 예.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리고 예. 일단 쫙 깔려 있는 경호다 뭐다 의전 때문에 분위기가 싸하고요. 네. 저절로 위축이 돼요. 예. 꼭 청와대 출입 기자가 아니요. 아무튼 분위기가 그렇고 그거에서 자기 검열을 하는 기자들도 있을 수는 있겠죠. 그다음에 이런 게 있어요. 권위와 권위주의의 차이를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명확하게 구분을 해주신 바가 있는데 권위주의가 풍기는 어떤 스산함과 묵직함 이런 것 때문에 자유로운 사고방식이 제한을 받는 것은 물론이려니와 내가 어디까지 어떻게 써야 하지의 자유로운 사고를 스스로 제한하게 되는 점이 확실히 있어요. 네. 특히 사건 기자로 야생마처럼 이렇게 밖으로만 뛰어다니다가 공적인 관공서 출입 안 해본 젊은 주니어 기자들일수록 적응이 안 돼요. 그렇죠. 그리고 경호원들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말을 하지는 않지만 위압적인 태도가 확실히 있습니다. 경호원들이 빚어내는 예. 품이.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하지 하는 그 문화적 차이나 쇼크를 약간 느낄 수 있고 어제 같은 경우는 바로 그 전날 총리가 봉변을 당했잖아요. 예.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간 것을 두고 의외다, 의표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대통령의 한마디로 얘기해서 격이 없는 그래. 이런 어려움에 처한 분들을 포용하고 끌어안고 가겠다. 예, 소통하겠다. 나는 그것까지 시비를 붙고 싶지는 않아요. 예. 그거 또 어떻게 생각하면 쉽지 않은 것일 수도 있어. 무슨 예. 횡액을 당할지도 그렇죠. 모르는데. 예. 그런데 어쨌거나 그리고 뭐냐면 예. 그 전날 첫날 재난대책본부에 가가지고 너무 한심한 수준의 질문이 오갔잖아. 예. 구명조끼 입으면 왜 안 보여요? 구명조끼가 그렇죠. 없었대. 그러니까 그걸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좋고 예. 자기 바로 밑에 총리가 저기를 당했고 지금 안전행정부 장관도 안 갔거든. 예. 그러니 좋아 그럼 내가 제일 먼저 가겠다. 그거 자체로 상당히 감정적으로 풀어주는 효과는 있을 거예요. 예. 저는 일단 그건 잘했다고 봅니다. 가서 그렇게 요란을 떨거나 그러지는 않았고 그런데 대통령이 와야만이 겨우 이 와이드 비전 하나 설치되는 이 나라도 참 문제인 것이고 또 하나는 6살 권지연 어린이라고 있어요. 예. 부모 엄마 아빠하고 헤어져서 예. 여고생들이 이렇게 안고 나온 아이. 네. 이제 이 아이 누구 연고자를 찾습니다 해가지고 밤에 그 아이의 고모하고 연결이 돼서 왔다고. 예. 근데 이 아이가 지금 병원에 있었어요. 예. 이제 기본적인 안정 이러고. 그런데 대통령이 진도시내 칠레체육관에 가니까 이미 이 아이가 와 있었던 거야. 네. 그래서 그걸 두고 청와대 공무원 어느 라인에서 그 그림이 일단 되잖아요. 안쓰러운 아이고. 그래서 와서 대통령이 한번 이렇게 쓰다듬게 하려고 미리 연락을 해서 데려다 놓은 건지 아니면 고모가 대통령이 간다는 정보는 입수할 수 없었을 거라고. 그건 그렇죠. 급비 사항이니까. 예. 네. 그럼 고모가 그냥 우연히 마실가드 체육관에 가진 않았을 거란 말이지. 예. 이미 지금 물론 그 고모도 자기 오빠와 올케가 실종 상태이니까 진도에 체육관에 갈 수는 있지만 그 6살짜리밖에 안 되는 어린아이를 병원에서 케어하는 게 우선이지 진도 체육관에를 갔겠어요. 근데 청와대에서는 대통령이 그 체육관 가는 거를 아주 모두가 반대했는데 대통령의 어떤 우겨서 갔다 본인의 이거지. 개인 의지로 간 것인데 그런 와중에 기획을 해서 섭외를 하고 그럴 여지가 전혀 없었다 이렇게 해명했다고 하거든요. 없었다는 게 지금 청와대 공식 해명이잖아요. 네. 그러면 너무나 우연인 거죠. 너무나 우연인 거예요. 그렇지. 왜냐하면 진도 체육관 하고 읍내가 한 30분쯤 걸리거든요. 네, 동선상 꽤 멀어. 멀어요. 꽤 멀다고 예.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나는 그거야. 그거를 대통령의 재난 현장에 물불을 안 가리고 가고 손녀 같은 애를 이쁘게 쌓아주고 그래서 이미지를 어떻게 한다. 그런 비판쯤은 나 그냥 넘어가 줄 수 있는데. 근데 저는 그것 때문에 구조가 단 1분이라도 늦춰졌다.
지장을 초래했다 그렇다면은 충분히 가능성 있죠. 그렇다면은 이건 대통령이 잘못한 짓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일손을 묶어두는 거잖아. 예. 그 점에서는 제가 아까 제 프로의 오프닝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 정치인들, 출마 후보자들, 음. 당신들 안 가는 게 도와주는 거다. 아이, 그럼요. 예. 왜 갑니까, 그 사람들이. 그리고 가봐야 네. 이쁨도 못 받고 음. 아무개가 왔다 갔네 기특하네 음. 나중에 찍어줘야지. 천만의 말씀. 지금 그 실종자 가족들에게는 누가 왔다 갔는지 그런 거 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혹시 지금 에어포켓 어디에선가 헉헉거리다가 추위에 떨고 있고 이러다가 맥을 놓아서 우리 새끼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이렇게 급박한 상황에 몰릴수록 예. 생존에 대한 희망은 더 커집니다. 예. 지금 객관적으로 냉철하게 보는 사람들은 솔직히 말하면 이미 어떻게 된 거 아닌가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예. 가족들은 절대 그렇지 못해요. 그게 뭐 맹목적 집착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그렇게 있겠지만 얘기할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안 되지. 예. 나는 그러면 안 되죠. 그거는 예. 어설피 헛똑똑이라고 보는 거고요. 예. 안 좋아질수록 우리 아이만은 잘 될 것이다. 끝까지 살아올 것이다. 그리고 나의 염력이 예. 내 아이에게 전달이 돼서 이 아이가 힘을 받을 것이다라는 거의 그 맹목의 영역으로 가는 거 우리 뭐라고 할 수 없는 거라고. 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지금 1000명가량 모여 계시는데 뭐 구의원, 시의원 뭐 해보겠다고 왔다 갔다 해봐야 저 녀석이 누군지 관심도 없고 그 자리에서 명함 돌리면 그 사람은 오히려 미친놈이고 표 깎아먹는 일이죠. 아니, 그리고 안 가야 돼요. 어제 남경필 의원만 하더라도 네. 박근혜 대통령이 오셨습니다. 그 마이크 가지고 아니 무슨 그 얘기를 뻔 하다가 소리를 하고 자빠졌어? 그 얘기를 하다가 결국에 요거 더 먹고 마이크 뺏겼잖아요. 아니 도대체 아니 대통령이 와서 뭐 어떻다고? 아니 그러니까. 아니 텔레비전 놓아주시러 오십니다, 여러분들 기뻐하세요. 이거야? 그래서 그 앞에 있던 실종자 가족들의 입에서 좋은 말이 나오겠습니까? 굉장히 험한 말이 나왔죠. 예. 남경필도 참 정치적 아니, 감각이 예. 아니 그 양반은 도대체 왜 거기서 박근혜를 팔아?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정말 인간에 대한 예의가 없는 정치인. 인간에 대한 예의가 없지는 저 김문수도 마찬가지지. 그렇죠. 이 와중에 시를 써? 야, 이게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진짜. 그 진도 사고 현장 스케치 영상이 하나 올라왔어요. 뉴스타파에. 네. 한 실종자 가족이 지금 뉴스에는 수색을 재개하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가보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말하니까 김문수 지사가 경기도지사는 경기도 안에서는 영향력이 있지만 여기는 경기도가 아니다. 그럼 뭐하러 전라남도를 가나? 한심한 인간 같으니라고. 아니 근데 이 제정신으로 하는 얘기 이거 제가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요. 정말 이분 제정신인지 난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그 실종자 가족 앞에서 저런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그리고 오늘 또 뉴시스 보도를 보니까 파주에서 새누리당 행사를 하는데 무슨 행가래를 쳤다면서요? 그래요? 그 뉴시스 아니 무슨 후보 선출하는 그 과정 속에서 있었던 모양인데 지금 사람들이 일상적인 행사도 다 취소하는 판에 행가래를 쳐? 그러니까. 이게 봐봐 이게 그러니까 남의 아픔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기본적으로.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를 모르는 거죠. 아이고 정말 참. 근데 MB에는 그 홍가혜 씨와 관련해서 미디어 오늘이 좀 조사를 한 게 있나요? 일단 예. 그 홍가혜 씨가 홍가혜 씨가 뉴스타파하고도 인터뷰했다고 그러는데 그건 전혀 그거는 낭설이고요. 전혀 오보입니다. 오보. 있지도 않은 네, 이야기입니다. 뉴스타파는 홍가혜 씨 인터뷰를 하지도 않았고요. 예. 홍가혜 씨 인터뷰 내용과 관련해서 예. 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 건 맞아요. 예. 근데 이를테면 민간 다이버들이 이 진입을 막았다 이런 부분은 민간 다이버가 현장에 가서 예. 어떻게든 구조하는데 도움을 좀 줄 길이 없을까 하고 찾아갔는데 네. 해경에서는 그러지 말라. 그러지 말라. 라고 막았다는 그런 부분은 예. 저희 현지에 가 있는 취재진하고 지금 이쪽 서울에 있는 기자들이 다방으로 알아본 결과 예. 그건 현지에 있는 민간 다이버들한테서 이게
바로 확인이 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홍가희 씨 말한 것 중에 일정 부분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예. 뭐 놀다가라 이런 말. 그렇죠, 했나? 그렇죠. 예. 그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좀 와전이 된 것 같은데 예. 이분이 약간 좀 오버를 하신 것 같긴 한데 예. 나머지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 정말로 그런 사실이 있었는지 이건 기자들이 취재를 계속 해야 됩니다. 사실 이 사람이 인터뷰를 하고 이 사람 말이 또 급격하게 신뢰를 얻었었던 데에는 해경과 정부가 불신을 자초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그렇지. 홍가희 씨한테 다 뒤집어 씌울 일은 아니야. 내가 봤을 때. 뭐 이분 경찰이 수사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예. 뭐 수사하는 거 좋은데요. 예. 그 본인들이 그렇게 사고 친 거는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대체? 어. 대책본부라든가 이런 데서 지금까지 이런 혼선을 빚고 이거야말로 진짜 처벌도 이거 처벌 중대 처벌을 해야 될 사안이지, 이거. 정말 중대 처벌 받아야죠. 예. 그리고 정말 MBN 나왔으니까 제가 좀 전에 진짜 또 화딱지가 난 게 있는데요. 예. 저희 기자가 예. 화면 하나를 캡처해가지고 보내줬어요. 예. 이게 뭐냐면 예. 이강인 평론가님 이거 보세요. 이게 지금 단원고 교감이 자살했다고 지금 보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이게 어뷰징의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예. 제목을 어떻게 단 줄 아십니까? MBN이? 어떻게? 엑소라고 예. 뭐 그 아이돌 그룹이 있나 봐요. 예. 엑소 앨범 발매 연기 땡땡땡 단원고 교감 자살. 뭔 소리예요, 그게? 이게 뭔 얘기냐면 예. 엑소 앨범 발매가 연기된 가운데 단원고 교감이 자살해서 충격을 주고 있다. 기사를 이렇게 썼어요. 이거 뭐야, 기사가? 그게? 그러니까 엑소에 관심이 있는 그런 젊은 층들이 미끼? 엑소 하면 들어오지 않습니까? 아. 그리고 단원고 지금 교감이 자살했다는 것도 핫 이슈잖아요. 예. 그러니까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어디 신문사요? MBN입니다. MBN. MBN? 현재 삭제된 상태래. 야, 이게 진짜. 이러니까 핸드폰 집어 던지고 얻어 맞는 겁니다. 멱살 잡히고. 그러면 그게 이중 미끼 낚시질하는 그렇죠. 겁니까? 어뷰징을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사진은 보세요. 사람의 이런 사진은 죽음에 또 대해서 말이야. 엑소 그 사진을 썼어. 야, 이게 진짜 좀 막장이구나. 막장이죠. 아니, 지금. 이거 기본적으로 이런 교육 없이 그 기사 쓰게 하나? 이거를 제가 봤을 때 기사 탓만 할 수 없어요. 이거 위에서 데스크에서 시키는 거예요. 그렇지. 이거 그 데스크가 통과시키지 않으면 예. 이게 출고가 될 리가 없는 그런 기사입니다. 굉장히 창조적이네. 진짜 저는 정말 난 지금 민국장이 두 번을 읽어주고 보충 설명을 해서야 알아들었어요. 엑소라는 그 아이돌 그룹의 앨범 발매 연기된 거하고 단원고 교감 자살한 거랑 뭔 상관이 있습니까? 오후 5시 45분에 올라온 기사였네요. MBN은요, 예. 그 홍가희 씨 보도국장인가 아주 보도국 고위 간부가 나와서 사과를 했던데, 예. 이런 거 사과하세요. 이런 거. 예. 이 어뷰징으로 지금 기사 썼던 언론사들 있잖아요. 예.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다 삭제해요 지금. 그러니까 쓰고 삭제야. 쓰고 좀 재미 좀 보고 예. 요거도 먹으니까 삭제하고 예.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 사과는 안 하고. 사과는 안 하죠. 사과는 제가 아까 얘기한 예. SKT 예. 잘생겼다. 예. 그거는 사과를 했더라고요. 예. 근데 나머지 대다수는 사과 안 하고 있죠 지금. 그래서 기자라고 안 하고 기레기라고 하더만요, 요즘에는. 제가 그래서 예. 제가 4월 16일과 17일 그리고 오늘 18일 제가 이 기자라는 직업에 대해서 정말 좀 회환과 놈자자야, 놈자자. 놈자자가 돼버렸고요. 예. 정말 이렇게 기자질을 해야 되나? 어떤 그런 반성, 자성, 부끄러움, 쪽팔림 예. 이런 게 들고 예. 지금 기레기 말씀하셨잖아요. 예. 기레기가 기자와 쓰레기를 합친 말입니다. 쓰레기가 돼버렸어요 지금. 네. 이게 사실 뭐 기자가 아니라 정치인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남의 아픔에 대해서 공감할 수 없는 사람들은요, 이거 뭐 소시오패스라고 합니다. 그 현상, 증상이 남의 아픔에 대해서 터무지 공감을 못하는 거예요. 한국 언론이 그런 것 같아요 지금. 한국의 여당도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정치권도 좀 심각하고요. 아니 그렇게 해서 시청률 올라가면은 도대체
언론의 공신력을 스스로 포기하는데 그렇게 해서 올라가는 시청률이 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예. 아유,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트위터에서 제가 본 건데 예, 한국 언론이 예, 이명박 정권 이후에 예, 그 이명박 정권 들어서고 나서 지금까지 정부가 불러주는 대로 받아쓰기만 하다 보니까 예. 독자적으로 취재를 하고 문제 제기를 할 줄 모르는 것 같다. 그런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것 같다. 아, 그 아주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제가 그 트윗 패친이 그렇게 쓴 글을 보고요. 정말 맞다고 생각을 하면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지난 이명박 정권 들어서 이 양질의 또 품격 있는 그리고 능력을 담보한 그런 언론인들은 다 그냥 뭐 야인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쫓겨나거나 뭐 그 별로 이렇게 보도 취재의 핵심에서 완전히 밀려나고요. 그랬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그 에이스들이 다 그렇게 물먹으니까 이 방송사 신문사의 어떤 보도 검증 시스템, 공정 뉴스의 어떤 그런 기틀을 지키는 이런 골키퍼 같은 역할을 하는 분들이죠. 예. 이런 분들이 그 역할을 잃게 되니까 어중이 떠중이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고대 지금 안산병원에 예. 시신이 안치돼 있지 않습니까? 다운고등학교 예. 학생들 예. 이번에 희생된 침몰로. 예. 근데 거기도 저희 기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취재를 하고 있는데요. 예. 거기도 분위기가 거기는 정말 진도보다 더 살벌하다고 합니다. 아, 그럼요. 예. 근데 희생자, 예. 유가족들 아닙니까? 조윤선 장관이 아, 그 조의를 표하러 갔다가 쫓겨나다시피 했거든요. 예. 근데 그걸 취재를 하면서 예. 그 이제 이 유족분들이나 지금 진도에 계신 우리 그 실종자 가족분들은 이 인간들이 여기 와서 깔때기 되려 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미 인식하고 있는 거야. 저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예. 이한희 기자가 그 취재를 정리해서 보내온 기사를 보면서 예. 정말 좀 가슴이 너무 아팠는데 자기 자식들 아들 딸들 예. 조용히 보내고 싶으니까 예. 제발 오지 마라. 오면 욕밖에 안 먹는다. 예. 뭐 조윤선 장관한테 이렇게 차분하게 얘기를 했답니다. 예. 근데 이제 그 몇몇 장면을 그 이한희 기자가 영상을 찍었어요. 예. 그러다가 그 가족분들한테 예. 엄청나게 욕을 얻어먹었습니다. 이한희 기자가? 예. 당연히 그래서 이한희 기자도 자기가 잘못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고 예. 그 영상을 가지고 우리 내부에서 그래도 그 현장 분위기를 잘 전달할 수 있는 그 자료니까 예. 기사에 쓰자고 그랬는데요. 예. 제가 좀 화를 냈죠. 예. 야, 안 된다. 말이 되냐. 이거는 써서는 안 되는 거고. 예. 그리고 그 영상을, 예. 또 다른 매체에서 좀 사용해도 되겠느냐라고 이렇게 했는데 못 쓰게 했습니다. 예. 예. 저는 좀, 한국 언론들이 예. 특히 데스크라든가 이런 쪽에 계신 분들이 예. 제발 평상심과 상식과 합리성을 찾아가지고요. 예. 자기네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빨리 자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유족들과 실종자 가족들에게 예. 해서는 안 될 짓을 언론들이 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 의식이 있는 사람들은 지금 취재와 데스크 일선에서 다 벗어나 떠났죠. 계시죠, 지금. 다 떠나 있죠. 예. 그냥 그분들도 TV, 인터넷 보면서 혀를 찰 겁니다. 예. 말이 안 되는 지금 일들을 한국 언론 기자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걔네들한테 뭐 그런 의식이 있다면은 언론이 이렇게 망가지겠어요? 아니, 대통령 때문에 이 구호 구조도 제대로 못 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유족들로부터 박수갈채를 받았다? KBS 이렇게 보도한 거 아닙니까? KBS 어제 뉴스를 보시면은요. 예. 현장 분위기가 전혀 반영이 안 됐습니다. 아니, 왜곡 보도예요, 왜곡 보도. JTBC만 보더라도 대통령이 거기서 욕먹는 게 나오더만. 나옵니다, 거기서. 예. 왜 이제 왔냐고 막 이런 이 실종자 가족들 얘기가 예. 중간중간에 나오거든요. 예. 자막으로도 조금씩 나오고. 예. KBS 어제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 하나도 안 나옵니다. 그런 장면들. 예. 그러니까 현장에 있는 기자들이 그 KBS 뉴스를 보고 예.
욕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난 KBS가 지금 장악당한 언론 아닙니까? 예. KBS 앵커하고 청와대 대변인이 같은 거라고 인식하고 있는 이런 머저리들이 있는 판에, 민경욱이 그 청와대 갔을 때 뭐라 안 그랬다면서 내부에서. 이 네. 머저리들이 아주 판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서 그 당시 진도체육관에서의 상황을 어떻게든 각하에게 유리하게 만들려 하는 이런 또 다른 청와대 대변인들. 이자들이 지금 KBS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기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기사가 나오게끔 밑밥을 준 건 아닌지 청와대가. 그렇죠. 제가 아까 그렇다면은 구조도 못하게 하고 자기 이미지 정치를 위해서 진도 내려갔다? 야,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소시오패스가 아니기를 전 믿고 싶습니다. 제가 진짜 오늘 KBS 9시 뉴스에서 예, 사과 하나 안 하나 예. 제가 진짜 똑똑히 지켜볼 겁니다. 똑똑히. 안 하면 어떡할 건데? 뭐 안 한다고 뭐 어떡할 거야? 미디어오늘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조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기사로. 예, 조져야 됩니다. 그래요. 담당자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예. 조져야죠. 저는 우리 국민 TV에서 우리 기자들이 참 많이 내려갔습니다. 기자가 아니라 PD들이 많이 내려갔고요. 오늘 또 밤 9시 뉴스K를 접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 야바위 보도하지 않습니다. 아주 정교하게. 항상 그 재난보도의 원칙이 있거든요. 사건의 피해자들의 그럼요. 입장을 고려해서 만들어야 한다. 그렇습니다. 거기에 준거해서 이루어질 것이고요. 저희 국민 라디오도 그 직원 수가 별로 없는데 우리 김효진 PD를 현재 급파했습니다. 네. 그래서 김효진 PD한테 부탁한 역할은 이겁니다. 어디 가서 속보 경쟁 이런 거 하지 말고 해봐야 되지도 않을 뿐더러 이제 내려가서 속보 경쟁하면은 그 쉽겠습니까? 저는 인터넷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이런 각종 이런 이슈 속보 이런 것들을 검증해라 니가. 이게 막 떠서 지금 화제가 된다? 그러면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아주 정교하게 취재를 해라. 그래서 진실을 지켜라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서 오늘 급히 파견을 했습니다. 일단 현지에 있는 이재진 기자가 방금 이제 세월호 사고 관련 예. 기자단 구조 진행 상황 보고라고 방금 문자로 보내왔군요. 문자로 보내왔는데요. 저녁 7시부터 예. 네. 밤 10시까지 예. 해경 및 민간 잠수부 21명이 예. 잠수를 해가지고요. 예. 선체 3층 격실 쪽 진입을 시도를 할 예정이랍니다. 시도를 한다. 시도를 할 예정인데 아니 무슨 YTN, KBS 보면 이미 다 들어간 거 아니에요? 정말 답답한 거죠. 참 아무튼 그러니까 우리 노종면 선배가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지금 KBS YTN 들어가서 코드를 다 뽑아버리고 싶다고. 정말 저는 예. 이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이요. 예. 제가 기자라는 게 너무 쪽팔렸습니다, 진짜. 제 선배들, 후배들 진짜 저 취재하고 기사 쓰는 거 보면서 예. 이 양반들이 대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건가. 정말 좀 화가 나다. 어디 가서 기자라고 얘기도 못 하겠어요, 제 직업이. 좀 진짜 분노가 치밉니다, 진짜 분노가. 예. 동감입니다. 하여간 그래서 7시. 7시부터 10시까지 예. 일단 구조 작업을 지금 진행을 좀 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좀 좋은 소식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예. 기자단 분위기는 예. 조금 좀 그렇답니다. 지금 이재진 기자가 보내온 문자에 따르면 예. 본인도 구조 작업을 지켜보면서 밤을 새가면서라도 현장 상황을 전달을 하겠다. 예. 이렇게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예. 고생들 많으십니다. 네, 현장에 많습니다. 있는 기자들 보면 그럼요. 예, 이렇게 데스크들처럼 잘생겼다 이런 제목이나 뽑는 이런 정말 기레기 들이겠습니까? 현장에 있는 그렇죠. 그 취재 기자들은 대체로 젊고 또 이런 상황을 참 안타깝게 바라보는 그런 젊은 건각들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분들의 잘못도 없고요. 그렇게 시킨 데스크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똑바로 보도를 해야죠. 위에서 데스크에서 방향을 제대로 잡아주고 예. 뭔가 이상한 기사 쓰면 오히려 기자를 깨야 되는데
데스크들이 지금 장렬을 하는 분위기, 이거는요, 음. 제가 봤을 때 정말 한국 언론 퇴보를 해도 너무너무 퇴보를 한 겁니다, 지금. 종편이 많아진 것도 예. 그렇고요. 그래서 정말 어처구니 없는 속보 경쟁이 조장되고 장려되고 그런 거죠. 그래서 말이죠. 참 놀란 게 있어요. TV조선에 뉴스 특보란 프로가 있더만요. 그래요? 예. 통상 뉴스 특보는 정말 이런- 어떤 스페셜한 상황이 이런 발생했을 때. 비상체제 때 가동을 하죠. 근데 편성이 돼 있어. 뉴스 특보라는 것 자체가. 프로그램 이름이 뉴스 특보야. 아이고. 뉴스 속보란 프로도 앞으로 생길 것 같아. 아이고. 뉴스 속보. 그건 정말 만들지 마십시오. 뉴스 속보 이런 거. 예. 속보 경쟁 때문에 한국 언론이 이렇게 됐어요. 속보입니다. 예. 예. 그래요. 오늘 미디어 토크, 정말 한국 언론에 그야말로 민낯을 여실히 여러분들이 보신 가운데서, 방송을 하다 보니까 깊은 한숨만 많이 나옵니다. 제가 한국 언론을 대표할 자격은 전혀 없지만, 대신해서 예. 사과 말씀드립니다. 정말. 예. 우리, 민동기 국장 봐서, 용서가 안 되네. 용서가 안 되죠. 예, 용서가 제가 안 돼. 용서가 안 되는데. 예, 여러분들, 하여간, 미디어계의 소식, 다음 한 주간 또 다시 기약을 하면서 오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민동기 미디어 오늘 편집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시 회사로 들어가시죠? 그렇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